국군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국군을. 또 이런 규칙도 있어요. 국가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국가안보 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시민재판, 뭐 일종의 이민재판. 국가안보 문제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죠. 국가안보 문제의 전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남침했을 때 우리가 작전 계획을 어떻게 짜겠느냐? 남침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협동해서 작전을 펼 것이냐?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이런 것이 안보 문제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들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바로 제주도 해군기지 만들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 김정일 죽었으니까 조문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시민 쪽에 듣기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시민들이 군대가 하는데 일일이 개입하는 행위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보장하겠다는 것은 법제화하겠다는 거예요.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좌경화되는 거죠. 이거는 공산군이 이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정치 장교가 있죠. 각 공산당 군대 안마다 당의 세포가 있고 그것을 관할하는 정치 장교가 지휘관을 좌지우지합니다. 정치 군대가 되는 거죠. 이 모델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 혹시 신문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끔찍한 공약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났습니까? 났습니다. 이런 것을 안 쓰니까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진보당 세력은 종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종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였어요. 지금 진보당과 민노당을 종북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 판단한 거예요. 왜 잘못 판단을 하도록 했느냐? 정보가 부족했다. 진보당과 민노당에 대한 정보를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첫째, 정부가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우 위험한 정당이라는 것을 정부가 알려줘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 언론이 해야 돼요, 언론이. 과거에 진보당의 전신이 민노당이죠. 민노당은 이런 정당이다.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정당이다.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정당이다. 보안법 폐지를 하겠다는 정당이다. 더구나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정당이다. 광우병 촛불 난동을 주도한 정당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할 언론이 그렇게 하면서 이걸 종북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진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보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라고 종북을 미화를 해서 10여 년 동안 보도를 하니까 웬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진보당이 무슨 종북이냐? 진보 세력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20%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20%. 이걸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 속에서 진정한 국민 자격이 있고 진정한 민주시민의 자격이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밖에 안 된다.
20% 가지고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최소한 60%인데, 최소한 60%.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제1 책임자는 언론입니다. 언론, 기자들입니다. 언론이 여론을 오도를 했습니다. 그 여론이 나쁜 정치인들을 뽑았습니다. 언론의 책임입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또 이런 약속도 했어요. 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정치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즉 교사와 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정당. 지금 못합니다. 그럼 공무원 100만 명이 몽땅 진보당에 가입한다. 하면 공무원이 종북 세력화 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남침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접화되는 거예요. 이 공무원 범위 안에 아마 군 장들도 넣을 가능성이 있어요. 군인들도 정당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군인들한테 월급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월급을. 월 30만, 40만 받도록 하겠다고 일종의 퇴직금 형식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지원적 제도예요. 국민 개병제는 의무로 사는 겁니다. 돈 받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애국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이 사태가 벌어지느냐. 군인들도 노동자다. 그러니까 사병 노조를 허용하겠다. 사병 노조만 허용하면 되느냐? 하사관 노조도 허용하겠다. 장교들도 노조가 활동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군이 와야 되버리는 거죠. 명령이 안 쓰는 거죠. 그럼 고지를 점령하려고 할 때 사병 노조한테 물어가지고 고지 공격을 해도 되느냐? 라고 묻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공약을 한 정치 세력이 쿠데타를 통해서가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 4월 11일 이후에 집권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일어날 사태는 제가 지금 설명한 그대로죠. 그 다음 일어날 사태는 첫째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약속한 걸 가지고 다 시행을 하면은 나 경제 성장이 안 돼요. 다 갈라먹는데 지중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무상복지가 주로 눈에 안 보이는데 써버리는 거 아닙니까? 먹는데 보육하는 공짜 의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을 눈에 보이는데 투자하면 남아요. 길을 닦든지 공항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럼 무상복지에 쓰면은 대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을 공짜 심리로 만들어줘가지고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리스와 스페인의 위기를 불러왔어요. 이런 정책을 펴면은 이게 또 여야가 거의 구별이 없어요. 새누리당도 왼쪽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의 근본에는 종북 좌파 세력의 득세로 인한 불안도 있지만은 그 세력과 맞서가지고 단호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